관악산 이야기, 서울을 지켜온 화산과 조선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끌리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산은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상들이 산의 기운이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서울의 남쪽을 지켜온 불의 기운을 품은 산, 관악산 속에 숨겨진 풍수의 비밀과 조선이 세웠던 국가 비보책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관악산을 알고 나면 서울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인지, 왜 조선이 서울을 도읍지로 삼았는지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왜 관악산은 불의 산이 되었을까? 일부. 먼저 관악산이 왜 불의 산, 화산이라고 불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산이라고 해서 용암이 나오는 화산은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불의 기운을 가진 산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형입니다. 관악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주대 주변에 뾰족한 기암괴석들이 솟아 있습니다. 능선이 마치 불꽃이 치솟는 형상과 닮았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바라보면 그 불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산을 멀리서 보면 마치 화염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관악산은 불의 산이 되었을까? 2부. 두 번째는 풍수지리의 오행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화토금수, 나무불, 흙, 쇠, 물, 이 5가지 기운을 말합니다. 옛날 풍수가들은 산의 모양을 보고 이 오행으로 분류했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산은 흙의 기운, 뾰족하고 거친 산은 불의 기운이라고 봤습니다. 관악산은 바위가 날카롭고 형태가 거칠었기 때문에 불의 기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경복궁과 도성 전체가 관악산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화기가 지나치면 화재, 병난, 왕궁과 백성의 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불의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악산은 경기 5악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송악산, 화악산, 감악산, 운악산과 함께 특별한 기운을 가진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부터 점술가와 풍수가들이 기세가 센 산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선이 세운 비보책의 비밀 일부. 그렇다면 조선은 이 관악산의 불기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바로 국가적 풍수정책 비보책을 실행했습니다. 비보책이란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숭례문, 남대문의 현판입니다. 여러분, 숭례문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숭례문의 현판은 다른 문들과 다릅니다.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모두 가로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숭례문만 유일하게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로로 글씨가 흐르는 모양이 불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 다스리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불은 불로 다스린다, 이화치화라는 원리입니다. 예, 즉 예의의 예는 오행에서 불에 해당합니다. 불의 기운으로 관악산의 화기를 제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이 세운 비보책의 비밀 2부. 두 번째는 광화문의 해태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상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해태는 법과 정의, 벽사의 상징입니다. 조선은 관악산 방향으로 해태를 배치했습니다. 불기운을 먹어치워라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해태가 관악산에서 오는 화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지, 숭례문 앞의 연못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 숭례문 앞에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왜 연못을 만들었을까요? 물로 불을 제압하는 수화상극의 풍수 원리입니다. 물은 불을 이긴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 연못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에너지 안정장치였습니다. 조선이 세운 비보책의 비밀 3부.
네 번째는 경복궁 현판의 검은색 바탕입니다. 경복궁 현판을 자세히 보면 바탕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오행중 물에 해당합니다. 궁궐의 화기를 눌러 안정시키려는 색상 선택이었습니다. 궁궐 건축 하나에도 풍수적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조선은 이렇게 숭례문, 해태, 연못, 현판 색깔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악산의 불기운을 다스렸습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설계였습니다. 관악산의 현대적 의미의 일부. 그렇다면 오늘날 관악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관악산은 학문의 기운이 센 곳으로 불립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조선이 불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 궁궐과 연못을 배치했듯이 현대에는 학문과 교육이라는 에너지로 산의 기운을 균형 맞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강한 화기를 지식과 탐구의 기세가 눌러 잠재운다는 뜻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관악산의 불기운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운이 바르게 쓰이면 열정이 되고 배움의 의지가 됩니다. 서울대가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도 어쩌면 이 산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관악산의 현대적 의미 -2부. 관악산은 오늘날에도 기운을 받기 좋은 산입니다. 산은 기세, 즉 기운과 세력을 품은 자연 에너지입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조선이 활용한 기운의 균형 원리는 오늘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는 해롭고 너무 적은 에너지도 해롭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관악산을 걸으면서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우리 몸과 마음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관악산 치유 산책 코스. 그럼 시니어 여러분께 추천하는 관악산 산책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서 약수터를 거쳐 전망대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벤치가 많아서 쉬엄쉬엄 가시기 좋습니다. 풍수지리형 치유 포인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포인트 약수터입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면서 불기를 다스린다는 마음으로 잠시 쉬어 가십시오. 두 번째는 바위 포인트 기암괴석 앞입니다. 바위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나무 포인트 숲길입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화기의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나무는 불을 생성하지만 동시에 불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관악산은 조선의 도읍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산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를 지키는 산이기도 합니다. 불의 기운은 위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을 불태우는 열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은 그 기운을 지혜롭게 다스렸고 오늘의 우리는 그 산에서 다시 마음의 안정과 힘을 얻습니다. 관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역사와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갓생연구소는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순간을 함께 연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와대 뒤 북악산은 왜 왕을 지키는 산이라고 불렸는가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오학 그리고 시니어 건강과 풍수의 상관관계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